부산대학교 지에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2-1126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판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정숙하세요.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메탄, 아산화질소 등과 함께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하는 손괴죄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생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 공기 중 피고, CO2의 적정 농도 기준은 1000ppm 미만이지만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 기준을 넘기고 있고, 또한 노약자들이 있는 학교, 병원에서는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흉악범 미세먼지와 공모하여 환기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손괴죄와 더불어 공모죄, 상해죄, 마지막으로 살인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죄의 악랄하기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피고의 죄는 엄벌로 쳐야 마땅하나 교화의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광물 탄산화를 통해 충분히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광물 탄산화란 광물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석회석과 같은 탄산형 광물을 생성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시료로는 CaO와 MgO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을 혼합할 시 흡착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흡착 조건을 찾기 위해 3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장치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완료된 시료를 약 15시간 동안 건조시켜 얻었습니다. 이렇게 시료를 각각 4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pH 미터를 통해 공정을 모니터링하였고, XRD를 통한 정성 분석, GC-TCD를 통한 정량 분석, 마지막으로 FECM을 통해 입자의 형상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CaO 대 MgO 혼합비의 pH 미터 데이터로부터는 반응 속도의 정확한 경향성을 알 수 없었으나 모두 약 15분 정도의 반응 시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XRD 결과입니다. XRD 분석 결과 CaO와 MgO 혼합물에서 모두 카보네이션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혼합비에 따라 피크의 뚜렷한 높이 변화 및 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ECM 사진입니다. 비정형 구조인 CaO, MgO 혼합물의 구조로부터 약간 둥글게 변화된 MgCO3, CaCO3 혼합물의 표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C-TCD 결과입니다. CaO 대 MgO의 비율이 3대 7과 4대 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흡착 효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한 결과 CaO 대 MgO의 비율이 5대 5와 6대 4가 가장 편차가 작아 이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성 평가 결과 시료 1원당 가장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착된 5대 5를 최적의 혼합비로 결정하였습니다. 혼합비 5대 5를 바탕으로 진행한 고액비 실험 결과입니다. GC-TCD 결과 1200mg과 1400mg에서 가장 높은 흡착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1400mg을 최적의 고액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농도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농도 조건에서 pH가 12.5부터 8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우측의 그래프로 그렸고, 농도가 10% 이하의 조건에서는 외삽에 의해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기 중 CO2 농도인 400ppm에서 약 2주 정도의 반응 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GC-TCD 결과 모든 가스 농도 조건에서 비슷하게 3.6에서 4m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흡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본 광물탄산염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에 검사의 구형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들 피고인은 흉악범으로 큰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격리해야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본 광물 탄산염 흡착제를 사용한다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농도의 배기가스에도 적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산업에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시약을 넣어 반응을 진행시켜 봤는데요. 색상 변화에 따라 반응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흡착이 완료된 생성물 또한 결국엔 폐기물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감염받고자 다른 죄를 추가하는 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응이 완료된 광물 탄산염 흡착제는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탈착된 이산화탄소는 순수한 이산화탄소로 탄산수 제조와 수소 이용 연료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생성된 CaCO3는 건축 재료, 탈황 처리, 유리 제조 등에, MgCO3는 단열재, 소화기, 제산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응물 또한 폐기물로부터 재활용될 수 있는데요. 우선 CaO의 경우 조개 껍질과 달걀 껍질을 가열하여 얻을 수 있기에 시중에 폐기되는 어패류의 껍질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MgO의 경우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마그네슘을 산화하여 얻을 수 있기에 이는 탄소 중립 외에도 자용 융합 관점에서도 매우 큰 활용도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비록 돌이키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갱생의 여지가 있기에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모1126 피고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는 기후변화, 실내 공기질 악화 등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광물 흡착제를 통해 고집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2050년까지 배출한 양을 다시 흡수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으로 재판 마치겠습니다.